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저는 지금 현재 제주광항대학교 중국과의 학과장으로 지금 재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도와 인연을 가지게 된 것은 제가 제주도에 온 지가 한 30년 정도 다 돼 가는데, 저는 그 전에 어릴 때부터 이제 풍수와 역학을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줄곧 그 분야를 이제 학교 외에 그런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연구를 좀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전국의 명당터 하면은 거의 뭐 다 가봤다고 할까? 예, 그다음에 고택, 그다음에 이제 선영, 사대부의 어떤 선조의 묘, 그다음에 역대 우리나라를 이렇게 다스렸던 대통령 선묘라든가 생가터, 이런 쪽을 쭉 두루 답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국의 이 산은 뭐 제가 다 워낙 산을 좋아해서 이 지맥을 또 연구하려면은 산을 반드시 올라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육지 이제 풍수는 이제 쭉 연구하다가 그 다음에 뭐 동남아 일대, 중국은 제가 이제 좀 생활해 보기도 했기 때문에 중국의 산하 쭉 비교해 가면서 풍수를 연구해 왔습니다. 그런데 제주도 와서 딱 막히는 것이, 제주도의 산하가 오름이라는 특정 한라산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동서남북으로 360여 개의 오름이 이렇게 산재해 있고요. 그럼 과연 이것이 육지의 여행을 가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육지의 산들은 다 능선이 다 이어져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그런데 제주도는 오름이 점점이 떨어져 있듯이 이렇게 보입니다. 실제적으로 다 이어진 겁니다. 그렇지만은 여기 화산섬의 특징이라고 할까요? 어떤 곶자왈과 이런 그다음에 오름, 그다음에 이제 이런 기생 화산 등등 제주도의 어떤 지질적 특성에 의해서 오름을 이거 알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제가 360여 개 오름을 풍수적으로 조사하기 위해서 다 올라봤습니다. 일부 대표적인 저서 중에는 명리학 원리 대전이 있고요. 그 다음에 풍수지리학 원리가 있고, 제주의 오름과 풍수. 제주의 오름을 그냥 오르기 위한 오름이 아니라 그 오름마다의 성격이 있고 상징이 있습니다. 각 마을마다의 오름이 다 산재해 있습니다. 그럼 우리 마을에서 보는 오름의 저 상징성은 우리에게 어떠한 영감과 에너지를 갖다 줄까라는 측면에서 제가 그런 부분을 책자로 쓴 게 제주의 오름과 풍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계 자연유산 지구 중에 우리가 검은 오름이 있습니다. 검은 오름은 저희가 세계 자연유산 등록되기 이전부터 탐사원을 우리가 한라대맥을 가다, 전에 한라댐을 가다 이제 칼럼 기고도 했습니다만은 탐사를 하다 보니까 상당히 생태적으로, 지질적으로 여러 가지 정말 환경적으로 정말 이 세계에서 유일한 그러한 요소를 가지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가치가 형성되기 시작했고요. 기후 이후로 등록 과정에서 제가 스토리텔링을 만들었는데, 검은 오름에 혹시 가보셨으면 아시겠지만은 A 코스, B 코스가 원래 있었고, 하나는 태극길이고 하나는 용암길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봉우리마다 구룡농주형이라고 해가지고 풍수 스토리텔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봉에 올라가면 흑룡산, 이거 제가 다 이름을 진 겁니다. 이름을 적고 글도 거기에 이렇게 팻말에 붙여 있는 글도 제가 지세를 봐가지고 제가 글을 썼고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모든 풍수라는 것이 어떤 터를 잡거나 그다음에 관공서를 잡거나 어떤 굉장히 큰 어떤 공익적인 어떤 건물들이 들었을 때는 옛날부터 궁궐터라든가 다 풍수적으로 그걸 봤습니다. 우리 뭐 현재 지금 청와대 이런 부분들도 다 풍수적으로 본 거고, 경복궁 모든 것이 우리나라에 각가 있는 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 터는 대체적으로 다 도참 풍수에 의해서 많이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풍수론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이제 오름을 쭉 다니면서 특히 이제 서귀포 쪽을 좀 한번 추려가지고 한번 이렇게 한번 먼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일단 서귀포 지역에 있는 오름을 이해를 하시고, 오늘 이해하고 그냥 늘 바라보는 오름이다라는 거 하고,
그 생태를 이해하고 바라보는 거하고 또 관점이 달라집니다. 재미가 있어지는 거죠. 예. 예, 이제 그 보시면은 그 각시바우 오름이 있습니다. 학수암이라고도 하고 각수암이라고도 하는데, 이렇게 보시면은 그 두 봉우리가 이렇게 튀어나온 게 있습니다. 여기 그 겨울에 올라가고 그러면 아주 노루가 탁 그 묘지에 딱 이렇게 웅크리고 앉아서 이제 그런 경우도 많이 목격하게 되는데요. 이게 바로 푸른 학, 청학이야. 청학이라고 하는 건 상징적인 학을 얘기하는데, 신선이 타는 학이다, 백학이다, 뭐 청학이다, 청조다, 백조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 상당히 그 도가적인 색채가 있는 그런 이름이죠. 그래서 청학이 둥지로 날아드는 청학 귀소 각시바오름입니다. 이 고군산하고 잘 어울리고 있습니다. 이게 보면은 우리가 저건 고군산이구나. 호군동에 딱 가보면 고군산이구나. 뭐 각시바오로 이렇게, 그게 아니라 이런 각시바오와 고군산이 과연 어떠한 이렇게 서로 매칭이 돼가지고 있는가도 상당한 절묘한 조화를 이루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미악산에서, 그러니까 소로름에서 본 미악산을 바라본 고군산 각시오름은 또 이런 모양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름을 바라볼 때 자신이 내가 어디 방향에서, 어느 방향에서 바라보는 거에 따라서 모양은 수시로 변합니다. 그러면 산은 고정되어 있지만 이동하는 거에 따라서 시각화를 이렇게 바라보면 모습은 변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도 변하는 것입니다. 산은 고요하기 때문에 계속 능선을 타고 나아가려 하고, 물은 움직이면서 유동하기 때문에 멈추려 하는 겁니다. 우리의 풍수의 원리는 간단하게 물은 기운의 경계고, 그래서 우리가 물을 잘 감싸 안고 만나면은 그 땅이 기운이 고이고 좋은 기운이 모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휴식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지맥이라고 하는 것은 토맥을 타고서, 이 산과 산의 능선을 타고서 이 천지의 그 에너지가, 산천의 에너지가 쫙 흘러가는데, 계속 흘러가면은 결국 힘이 다 소진돼 버립니다. 멈추지 않으면. 그때 물을 만나야만 비로소 그 기운이 휴식을 하게 됩니다. 그 휴식하는 자리가 바로 명당터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집 앞에 하천이 흘러가는데 계속 이렇게 감아서 돌지 않고, 이렇게 그 집을 이렇게 감싸는 듯 다정하게 흘러가지 않고 배반하듯 휙 그냥 직선으로 흘러간다. 그럼 여기 땅에 지기가 머물 시간이 없는 겁니다. 계속 지기를 다 뺏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오랜 세월, 5년, 10년 이렇게 살다 보면은 그 지기가 쇠퇴해가지고 인간의 에너지에도 여러 가지 영향을 주고, 또 거기에 들어앉아서 사는 분들한테도 여러 가지 좋은 영향보다는 나쁜 영향을 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보목동과 섭섬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문필봉인 섭섬의 전기로 학자를 이제 배출하게 되는 건데요. 이게 이제 그 절지교오름, 제지교오름에서 제가 바라보면서 사진 찍은 겁니다만은, 이게 보시면 거의 삼각형꼴로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이것이 바로 이 끝이 뾰족합니다. 그래서 마치 붓끝처럼 생겼다. 붓끝처럼 생겼다 해서 문필봉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우리 마을에 갔는데 저기 문필봉이 있다 그러면은 붓끝처럼 생긴 거의 뾰족뾰족하거나 그 붓끝처럼 이렇게 우뚝 선 그런 산봉우리들을 문필봉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문필봉이 과연 어떤 영향을 하느냐 하면, 문필봉은 그 학문적인 어떤 에너지를 주고, 학자적인 에너지를 주고, 연구, 어떤 이런 선생님 이런 그 기운을 안겨줍니다. 그래서 그 마을의 인재가 다 그런 쪽을 많이 발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서귀포 보목동 하면은 구한말 이후로 선생님 마을로도 유명합니다. 육지에서는 이제 선생님 마을로 많이, 선생님을 500명 이상 배출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보목동이 왜 그럴까? 그러니까 많은 그 풍수가들이 6월 달에 오면 자리물에 먹으러 이제 겸사겸사 와가지고 여기 이제 그 제지교 오름에 타고, 아니면 그 뭐 포구에서 봐도 이 모양이지만은 좀 더 그걸 확연하게 보기 위해서는 이제 운동 겸 해갖고 이제 제지교 오름 올라가서 이걸 다 관조하면은 굉장히 그 문필봉의 형태가 그 마을의 전기를 안겨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러한 그래서 우리가 인걸은 지령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잘나고 못나고 이 사람의 어떤 그 능력과 이런 모든 조건은 땅의 기운이 많이 좌우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물론을 할 때
세계적으로 어떤 연결이 나오면은 다 그 지역의 풍수적인 어떤 그 땅새의 지세, 산세에 의하는 겁니다. 그래서 산 좋고 물 좋은 곳, 인심이 좋다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산이 협적하고 험하고 거칠고 하면은 협잡한 인물이 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가 환경은 매우 중요하고요. 맹모 삼천지교처럼 이 환경이라는 거 무시 못합니다. 이 사람의 생각과 심의 기운을 거기다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런 걸 무시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월라산에서 바라본 제지교 오름과 섭섬은, 그러니까 이 제지교 오름하고 섭섬이 이렇게 서로도 상응하고 있습니다. 서로 상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그 오름을 바라볼 때는 이렇게 뭔가 서로가 공간적 조화를 안고 있는가, 또 배합을 하고 있는가, 우리가 음과 양이 조화를 하듯이 우리가 오행의 상생상극이 이루어지듯이 항상 보면은 우리 실내도 마찬가지로 지금 앉아 계신 곳도 지금 에너지가 어느 쪽으로는 강하게 흐르고 어느 쪽으로는 수기가 흐르고 어느 쪽으로는 또 약하게 흐르고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자리에 앉으면은 공부를 하려고 그러는데 학습을 하려고 해도 자꾸 집중이 안 되고 몸이 피곤하거나 잠을 자도 뭔가 찬 것 같지 않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다 지리적 영향이, 주변 환경적 영향이 매우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천학이 있습니다. 영천오름. 거기 치구름 위쪽에 있는데 이 산가물이 유정한, 여기 영천학 자체가 아주 신령스러운 영자서 샘천자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 풍수적 묘지로 옛날부터 많이 점지됐던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뭐 산책 코스도 만들어 놓고 위에 전망대도 만들어 놓고 했습니다만은 이 수기가 빼어난 곳, 물의 기운이 빼어난 곳에 기운 품은 영천사 절터가 있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여기가 그만큼 이제 이 서귀포 주변에는 아주 좋은 오름들이, 정말 그 마을에 좋은 에너지를 갖다주는, 밝은 기운을 안겨주는 그런 오름들이 산재에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저 영천학이 딱 이 서귀포시 뒤에서 이렇게 딱 뒤에서 아주 호위하고 있듯이 이 진산이 돼가지고 또 호산이 돼서 이렇게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우리가 놀기도 저 영천학도 한번 내가 올라가 봐야 되겠구나. 이제 시간 날 때 산책할 때, 아침 새벽 운동할 때 영천학이 한번 이런 좋은 에너지를 품고 있으니까 한번 올라가 봐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생각을 하면 그 생각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의 작용은 파동이기 때문에 작용을 한다. 생각이 곧 작용을 하는 겁니다. 생각이 곧 물질이 될 수 있고 생각이 곧 현실화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마음을 먹으면 뭔가 하게 되죠. 본인이 생각했던 것이 1년 후에든 2년 후에든 꼭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해도 안 되겠지라고 이미 들어가면 그건 안 되는 겁니다. 이미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한, 이미 생성이 되고 있는 그 결과를 시각화시키면은 반드시 그것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의 세계는 그만큼 신비하고 오묘하고, 우리가 지금은 고정된 관념이 아니라 역의 원리에서 앞으로 이 세상을 보는 관점은 달라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원자, 전자, 파동, 이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 순간, 강렬한 신념을 갖는 순간에 그것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걸 이루고자 하는 그런 신념이, 거기다 집중력이 발산되지 않을 때는 그 무용지물로 들어가지만은 항상 된다라고 하는 그 과정을 이미 생성시키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게 바로 기론이거든요. 자, 그래서 영천학과 치구름이 또 이렇게 위에서 보면은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돈내고 그쪽 곳에서 우측에서 이렇게 보면은 이제 그 영천학하고 치구름이 이렇게 서로가 같은 맥을 이어서 내려가고 있습니다. 삼벌룬내 그쪽 이렇게 해서 한라산의 남합쪽으로 이렇게 내려다 오면 돈내골을 끼고서 이것을 감고서 서귀포시로 내려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치구름 상요동에 이제 가락이라고 칡갈자 써갖고 가락이라고도 하는데, 이 여기 효돈천이 이쪽에 이제 그 치구름을 끼고 흐르는 효돈천은 산과 물에 서로 다정한, 이 부부유정하다. 부부의 정이 있는 걸 부부유정이라고 그러고, 부부의 정이 없는 걸 부부무정이라고 우리가 하듯이 산수도 무정이 있고 유정이 있습니다. 이 유정이 정스러워야 된다. 서로 조화를 이루고 서로가 이렇게 호응하는 듯한 그런 상태로 있어야 모든 것은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항상 풍수는 이 실내 인테리어도, 풍수 인테리어도 마찬가지로 집안에 어떤 단색으로만 해놓으면 안 되고 오행의 색깔을 잘 배합을 해갖고 놓으시면 좋다는 얘기죠. 그리고 특히 제가 이런 자문을 좀 해줍니다만 어떤 자문이냐면은 사업을 하시는 분들, 장사를 하시는 분들, 어떤 영업 매장 이런데 우리는 왜 이렇게 손님이 없지? 왜 이렇게 매출이 오르지 않지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면은 저는 물의 원리를 한번 생각해 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물이 순환이 돼야 됩니다. 물이 순환이 되는데 물이 막혀 있거나 그러면은 문제가 꼭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는 뭐 천도 없고 어떻게 하죠? 이렇게 이제 질문합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어항이라든가 수족관이라든가 그 다음에 물을 요즘 소형 모터를 이렇게 해가지고 물을 돌립니다. 요즘에는 이제 그 사업장에 가보면은 큰 돌, 동그란 거에다가 물을 이렇게 미끄러지게끔 이렇게 계속 유동시키기도 합니다. 소리 안 나게. 소리 나는 물은 오히려 불안한 것이고 물이 흐르되 소리가 없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마당에다가 분수 같은 거 소리 시원하다고 그냥 이게 해놓고 연못도 크게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러는데 연못 자체도 우리 물은 물이 돼. 우리가 배산임수라고 했습니다. 산을 의지하고 언덕이나 산을 의지하고 앞에 물을 맞이해야 된다라는 풍수적 기본 입장이 있지만은 무조건 환하게 물이 바라다 보이면 안 되는 겁니다. 물은 항상 유동해야 되고 그래야 썩지 않습니다. 연못도 썩지 않게끔 유동을 하는 그 연못을 해야 되지 고여 있는 연못은 거기다 물이 썩고 여러 가지 파충류라든가 폐기, 나쁜 기운이 음습하기 때문에 집안의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가 물 항아리라는 말을 합니다. 물 항아리는 그 앞에다가 그 옆장의 현관 입구의 좌우에 작은 이렇게 도자기로 된 그 물 항아리를 살짝 담아가지고 한 8분 정도 담아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갈면 되겠죠. 그러면은 그 물은 기운을 멈추게 하고 머물게 하고 휴식시키고 모으는 작용이 있습니다. 그래갖고 중국이나 저쪽 싱가포르라든가 대만이나 홍콩 같은데 가보시면은 그 사업가들이 많이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우리 집 앞에 무슨 큰 뾰족한 건물이 우리 집을 찌르고 있네라고 하면은 충을 받는 거거든요. 이 충을 받게 되면은 그 반사경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 원형 거울, 직경 한 25cm 되는 볼록 반사경 같은 거를 동으로 된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그거를 외벽에다가 그 방향으로 딱 달아가지고 이렇게 그 방향으로 딱 부착을 해놓으면은 거기에 오는 살을 갖다가 다 녹여버리고 그거는 이제 대만에서만 이제 사용하는 사업가들이 사용하는 방법이고요. 뭔가 모르게 우리 문을 딱 여는데 앞에 뭔가 이렇게 철골 같은 게 탁 집 쪽으로 이렇게 찌르면은 보기만 해도 좀 불안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을 살을 제거하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월라산, 이건 도라미 오름이라고도 하고 월라봉이라고도 하는데요. 이게 은근히 아주 작은 오름체지만은 삼태봉이 병풍처럼 후회하는 현무가 발달해 있고요. 그 다음에 구성. 우리가 구성이라고 하는 것은 북도 우리가 칠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좌보 우필성을 더해서 구성이라고 하는데 우리의 이런 그 세계의 질서는 어떤 구성궁에 의해서 역학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선천의 시대는 상생의 시대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의 세계는 상극의 시대다. 그래서 우리가 상생만 있어도 문제가 되고 상극만 있어도 문제가 됩니다. 상극 속에 상생이 있고 상생 속에 상극이 있어야 조화를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북에서 나무리전 맥이 강한 기운으로 돌출되어 있고요. 둥근 달이 떠오르는 반월형의 오름 산체이기도 합니다. 이 큰 부자가 나올 옛날부터 구대 거부지라고 이 월라봉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오름도 또 그 주변에 안고 있고요. 근데 고군산, 자, 우리가 이제 공동 묘역도 거기 이제 있습니다만, 이 호군산이라고도 하고 호군산, 뭐 여러 가지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 남서쪽 안반에 강한 기운이 응기되어 있습니다. 이 남서쪽 안반이 있습니다. 바위가 있는데, 거기에 그 촉수를 많이 하셔도 좋은 기운을 얻는다고 그러죠, 옛날부터. 그리고 금영이라는 조금 이따가 이제 우리가 오행의 산체를 이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저 금영이 뭔가 이제 조금 이따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풍만한 몸체를 자랑하는 산남의 이 한라산의 남쪽에 맹주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고군산이. 예, 그리고 서호동과 호군동을 보호하는 진산과 금장 지역으로도 유명합니다. 옛날부터 거기다 위에다가 산을 쏘지 말라.
근데 우리가 금장 지역이 뭐 삼방산, 군산, 그다음에 여기 그 고군산, 저쪽 별도봉 뭐 쭉 해서 몇 개 있습니다만은 그거는 그 산이 나빠서 산을 쓰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만큼 좋은 터기 때문에 개인의 발복을 위해서는 쓰면 개인의 발복은 있을지언정 대신에 마을이 흉패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의 번영을 위해서 산을 쓰지 말라는 원에서 장을 금했던 겁니다. 거기다 원래 좋은 거기 때문에 금한 겁니다.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삼방산에도 그 질매톡 그 위에 보시면은 그만큼 거기가 기운이 용숨치는 곳인데 누가 몰래 좋다 그래갖고 밤에 몰래 도장을 해버립니다. 몰래 이게 시신을 매장하고 그러면은 몇 년 동안 거기에 삼재가 일고 흉재가 일고 마을이 뭔가 안 되고 가뭄이 들고 그런 형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거기 올라가 보면 누가 이렇게 도장을 해가지고 다시 파내고 해서 다시 마을이 평온을 유지하고 했던 이야기도 있습니다. 마을지에 보시면은. 자, 고군산에서 본 산매봉과 문섬. 우리가 서귀포 하면 서귀포 70미 바닷가라고 그러지만은 그만큼 우리가 제주시하고 서귀포시하고 따져봤을 때 이 산남에서의 그 섭섬, 문섬, 범섬, 조도, 새섬 뭐 이렇게 쭉 보시면은 상당히 그 좋은 그 섬들을 우리가 무인도지만 섬들을 가지고 있어요. 요즘은 새신교 해가지고 그 조도까지 이렇게 산책을 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만은 이 산매봉에서 우리가 남극성을 관측할 수 있다라고 할 정도로 노인성, 즉 말해서 장수하는 별 거기서 관측할 수 있다라는 것이 이제 우리가 제주도지 같은 데도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그만큼 산매봉은 아주 기운이 밝은 곳입니다. 바다로 뚝 떨어져 갖고 밑으로 쭉 내려가면 이제 외돌개가 이렇게 자리하고 있고 바다의 절경이 펼쳐지고 있습니다만은 하여튼 상당히 그 좋은 그 환경을 가지고 있는 곳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 고군산을 딱 전체적으로 보시면은요, 이 단아 몸체 고군산 전경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굉장히 이 상당히 그 안정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귀포의 부드러운 유한 기운을 많이 안겨주고 있고요. 급하지 않고 서두르지 않고 유순한 그런 성정을 또 심어주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 산의 전기가. 자, 고군산에서 바라본 범성을 보시면 또 다른 또 모습이 또 보입니다. 이런 식으로. 지맥을 이어주는 고군산과 산맥. 고군산에서 산매봉까지 쭉 우리가 그 모루를 통해서 이렇게 보시면은 누운오름 바로 그 다음에 산매봉까지 쫙 이어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서귀포 쪽으로는 이런 그 오름을 통해서 맥이 지금 이렇게 형성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산매봉은 원래 산미봉이라고도 했고 삼호산이라고도 해서 마치 이런 삼을 쓴 것처럼 그래서 주봉에는 수성인 바라보는 남성대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남성대가 위치하고 있고 한라산의 연기가 맺힌 서귀포의 명산으로서의 또 한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천진의 조화를 보면 삼태봉이 있습니다. 이게 보면 삼태봉으로 일어난 산체입니다. 상당히 그 기운이 그래서 여기서 아침마다 새벽마다 저녁마다 산책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그것을 그냥 내가 운동 한번 올라간다기보다 그 생각을 하시면서 올라가면은 더욱더 그러한 에너지의 그 느낌을 받으실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문섬화 이렇게 조화가 항상 우리가 넓게 바라본다는 관점에서요. 이제 어떤 사물을 바라볼 때, 산체를 바라볼 때 입체적으로 바라보는 그 훈련, 그러니까 입체적으로 바라보는 관점이 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산매봉에서 바라본 문섬 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다가와 있고요. 미악산에서 바라본 산매봉, 이거 아까 소로름에서 바라본 이 산매봉이 또 이렇게 둥긋하게 또 다른 모습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을 느낍니다. 이 미악산은 이제 미악이라고도 소로름이라고도 하고 사로름이라고도 하고 그런데 서귀포시를 마주하고 있는 목형의 우한, 아까 목형이니 금형이니 이제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독봉의 형태로 한라산과 어울리는 기운찬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밝은 기운설인 쌍봉의 유정한 상징. 그리고 한라산 남쪽에서 발한 물줄기를 이 합수시키는 그런 합수처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여기 이제 지금 등산로도 잘 돼 있고 해서 올라가시면서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뭐냐면 하늘을 향해 비상하려는 목청의 미악산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 한라산과 이제 산벌룬내가 이렇게 아주 한라산이 가깝게 보입니다. 가깝게 보이고요. 이게 가을날, 지금 가을날인데 한라산과 어울린 미악산, 이제 이 한라산 이 백록담 쪽에서 이렇게 미악산하고 어울리면 또 다른 느낌을 안겨주기도 합니다. 볼레오름이 있습니다. 이제 그 밑에 이제 그 골프장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볼레오름 여기 볼레산은 이제 그 저쪽에 영실 쪽으로, 그래서 봉황이 알을 품은 봉수포란형의 형국이 영실 그 이쪽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길, 청환 풍경지의 명혈을 품고 있기 때문에 어떤 사찰이라든가 도량 이런 부분들을 옛날부터 많이 점지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법정이 오름이 있습니다. 법정학도 지금 전망대까지 이렇게 해놓고 서귀포 자연휴양림 글로 올라가시면은 바로 거기 산책로로 해서 데크 따라서 이렇게 올라가실 수가 있습니다만은, 이 법정학도 원래 이 환포교세, 환포라는 건 이게 끌어안고 서로 이렇게 얽어매는 걸 교세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기운이 생동하는 명지다. 이게 영실기암의 어떤 장엄한 영실기암 쪽에서 내려온 맥이 이 법정학 쪽으로 왔기 때문에 거기에서 산책만 하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그 건강에 어떤 승수 효과를 얻을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 옆에 또 밑에 거린 사슴지 있어요. 일로 해서 옆으로 하면 이제 도로름길이라고, 한라산 도로름길이 이렇게 나 있기도 합니다만은, 이것도 이 위에 올라가서 보면은 저쪽에 도로름이 잘 보이고요. 그 다음에 그 법정학과 서로 이웃해 가지고 좋은 기운을 전하는 오름 중에 하나다라고 보는 겁니다. 예, 우부학이 있습니다. 그 서귀포 호텔 이쪽에 보시면 우부학이 있는데, 이 우부학과 한라산, 그러니까 한라산 쭉 보면은 이 뭔가 오름들은 그 한라산 종산으로 해가지고 이 독자적으로 놀고 있는 게 아니라 다 연결돼서 나름대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녹화작이 있는데 여기도 이 끝이 이렇게 뾰족하게끔 나왔기 때문에 문필붕의 기상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래 이게 이제 풍수지리서에도 여기에 그 제주도의 그 타국정 도시기라고 있는데, 그 주변을 앞다는 힘찬 지기를 연결해주는 그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물고기가 물을 만나 노리는 유어봉소형, 유어봉소형의 산체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미줄과 말발자국이 같은 주사마적형의 풍수 용어가 나오는 곳이기도 합니다. 여기가 은근히 이 오름이 나름대로 상징성이 대단한 오름입니다. 옛날부터. 녹화지 오름을 이제 멀리서 이렇게 보면은 이제 아까 그 오름이 이제 형상이 됐고요. 모라이학이 있습니다. 그 모라이학이 있는데 우부학 위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원만한 기운을 품은 구명이 이렇게 쫙 돼 있죠. 이 위로 가면 쓰레기 매립장이가 뭐 있습니다만은 이 부분도 좋은 풍수적 기운을 안겨져 가지고 인혈, 우리가 천지인해서 천혈, 지혈, 인혈이 있는데, 인혈에 품은 연소형, 제비집 같은 그런 그 형상의 풍수적 그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모라이학이 이제 이렇게 옆에서 보면 또 위에가 평평하게 된 토형으로 이렇게 돼 있기도 합니다. 우부학도 그렇고, 예. 그리고 살록도로에서 본 우부학은 또 이렇게 또 모습이 보이기도 합니다. 예. 궁학이 있습니다. 이건 거의 지금 파헤쳐져 가지고 지금 오름의 원형이 많이 없어졌는데요. 아주 빨간 흑색으로 된 적토로 된 그 궁학이 있는데, 이 부분도 이렇게 원래 아주 토질적으로 좋은 오름 중에 하나입니다. 그 월산봉, 그 맞은편에 월산봉이 있습니다. 월산봉도 있고, 거기서 조금 더 가면은 우리가 그 위쪽에 이제 쭉 올라가면은 탐나 왕자묘가 또 있기도 하고요. 거기서 맞은편으로 쭉 올라가면은, 자, 군산, 우리가 내일 이제 이 군산을 우리가 꼭 올라가는 건 아니지만은요, 그 주변에 안덕천 계곡,
창고천의 그 안덕 계곡 주변을 이렇게 돌면서 내일은 저희가 저거를 할 겁니다. 태극 기공. 우리가 이제 태극권이라고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태극 기공 의료 기공인데요. 의료 기공인데 호흡을 통해서 천지의 좋은 에너지를 끌어들이고 내뿜는 그런 훈련인데, 그거가 6가지 육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육식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중국에서 있을 때, 중국의 세계 태극권 대회가 있었는데, 거기서 금메달을 제가 2개를 땄습니다. 2개 땄는데, 그 태극 기공은 중국 의학에서도 아주 상당히 의료적으로 뛰어난, 효과가 뛰어난 기공으로 되어 있고요. 그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동작 자체가 그다지 어렵지 않기 때문에 남녀노소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그리고 하나의 법칙을 알면 평생을 가지고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일은 거기 트레킹을, 투어를 좀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물소리를 들으면서 태극기공을 하고 명상을 통해서, 명상은 여러 가지 우리가 사티 명상이 있고 사마타 명상이 있고 또 위파사나 명상이 있고 다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내일 이렇게 어떤 그런 쪽의 명상을 하자는 게 아니라 이완법입니다. 이완해서 우리가 스스로 우리를 내려놓는 법. 그러니까 마음이 늘 긴장되어 있고 세상 만사 잠시라도 앉았다 일어난 사이에 뭐 수만 가지 근심 걱정이 있고 생각을 한다 그러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잠시나마 이렇게 내려놓으면 희열과 편안함, 행복이라는 거. 결국은 우리가 현재에 존재하기 때문에 현재를 바라보는 그 순간의 어떤 그런 모습이 결국은 영혼과 연결된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요. 지금 내일 또 저기 가야지, 모레 또 누구하고 약속이 돼 있지, 어제는 내가 어제 거기서 누구 만났는데 좀 기분이 안 좋아, 좀 아쉬웠는데,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현재를 계속 잃어버리고 있어요. 현재를 살면서도 현재에 없다니까요. 우리가 이 현재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어차피 그거는 흘러버린 허상이고 과거의 나고요, 현재의 나일 뿐이죠. 우린 변화해 가는 거니까. 그래서 현재가 아름다우면 인생도 아름다운 거고, 현재가 행복하면 우리 영원성을 현재 행복한 겁니다. 어느 친구가 전화 왔어요. 오늘 좀 만나서 식사나 하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다음에 하지 뭐. 그래, next time, 다음에. 근데 그 다음에라는 것은 기약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병을 졸지에 이렇게 또 이 세상 사람이 아닌 사람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예, 어쨌든 내일은 저희가 한번 야외에서 한번 잠시, 시간이 길지 않지만은 11시에 여기에서 저희가 서귀포 시청에서 출발하면 식사 장소로 바로 이동이 될 겁니다. 식사를 하시고 화순에 가서 식사를 하시고 이제 다시 안덕 계곡 쪽으로 와서 거기서 데크를 따라서 한번 계곡을 한번 쭉 유의도 하고, 그다음에 물의 흐름이 얼마큼 중요한가, 이런 부분들도 한번 같이 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태극기공을 한번 연습을 하고 명상을 해서 마무리하는 거로 해서 아주 갈무리를 우리가 건강, 힐링으로 이어지는 그런 코스로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모든 운동은, 산보는 무리가 가면 안 됩니다. 항상 편안한 가운데 자연스럽게 이동해야지 나이에 걸맞는 산책, 우리가 심한 격한 운동은 오히려 우리는 태어날 때 호흡수를 가지고 태어난다고 하죠. 근데 그러면은 호흡수를 가지고 태어났으면은 그 호흡수가 닿으면 생이 닿는 건데, 그렇다면은 정해진 겁니까? 라고 이제 궁금증을 가지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닙니다. 호흡을 늘리는 연습을 하는 거죠. 호흡수가 정해졌으면 하나의 호흡을 늘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호흡이 짧으면은 수명도 짧아요. 건강에도 이상이 옵니다. 항상 단전과 이렇게 폐가 깊숙이 해서 들숨과 날숨이 이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일은 호흡법도 한번 같이 연습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군산 군매오름은 두 신선이 달을 바라보는 쌍선 망월령입니다. 이렇게 위에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툭 튀어나온 부분이 있죠. 그 부분이 쌍선, 두 신선이 마치 달을 보는 형상이다 라고 해서 또 군막을 쳐놓은 듯하셔서 군산이라고 했습니다. 군막을 쳐놓은 듯 해갖고. 근데 원래 굴매오름이라고 거저 굴러왔다 해서 굴매오름이라고 해서 우리가 그 비양도 그거하고 이게 가장 늦게 화산 활동을 해서 생겼다고 라는 전설이 이제 있습니다. 그 전설은 그 나름대로 군산 오름에 가시면은 그 표지판에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두 신선이 달을 바라보는 쌍선 망월형의 형국이고 명혈을 감춘 금장지, 그 다음에 진을 친 군막의 형국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만큼 좋은 그 기운이 움트는 곳에 아래 물을 창고천을 이렇게 안고 있는 그 군산 오름 기슭에서 저희가 내일은 유동을 한번 활동을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귀포시와 안덕면의 경계선이고 안덕면 창천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치 산의 형상이 진을 친 군막의 형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산정의 봉우리 1,000평이 재앙지라고 하여 전선이 내려오는데요. 여기에 그 트멍, 그리고 그 사이에 묘를 쓰면은 마을에 재앙이 온다 그래가지고요. 그만큼 에너지가 좋은 곳입니다. 그래서 언제 한번 올라가시면은 그 사이에서 한번 그 가운데서 심호흡을 한번 쭉 해보십시오. 상당히 좋은 에너지를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입장을 금하는 곳이다라고 해서 사람들은 어떤 인식하고 있는데요. 그 금장지. 근데 이게 우리가 금계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일정한 장소에다, 다 모든 산이 아니라 일정한 장소에 그 혈에 금하는 것입니다. 그럼 개인의 발복은 되지만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마을의 번영은 깨진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공동의 번영체를 위해서 개인의 사욕을 차리지 않는다라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그 금장을 지키지 않으면 자손들이 졸지에 병에 걸리거나 가뭄으로 인한 뭐 인재, 화재, 한재, 흉작, 수재, 풍재, 파산, 폐가망신 등 여러 가지 안 좋은 영향들을 입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옛날부터는 굉장히 아주 엄격하게 그 금장지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원래 이 금장지라고 하는 그 땅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너무나도 기맥이 좋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그 명지에 타인의 묘가 들어서 있거나 하면은 그 마을의 존엄성을 훼손한다라는 측면도 있고 또 마을에 오히려 안녕을 깬다. 그래서 원인모를 그 마을에 재앙이 오기 때문에 그래서 금지시켰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이제 그 앞에 보시면 또 삼방산이 있죠. 이 삼방산하고 또 그 금장지로도 유명합니다. 그래서 군산, 삼방산 또 저쪽으로 보면은 모슬봉이 또 있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하고요. 우리 제주도에는 군산 중국에서 지맥을 끊으러 파견 나온 호종단에 의해서 맥이 끊긴 그런 전설이 일명 고종다리 전설로 이렇게 많이 돼 있는데요. 실제 호종단은 그 원나라 사람이고요. 그 고려 조정에 와서 일정 기간 근무도 했었고 또 왕의 시임도 받았었고 했던 실존 인물이긴 합니다만 이 사람이 이제 그만큼 압승술, 이 땅을 보는 그런 지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출중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만은 이 전설에서 뒷받침할 그런 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실존 인물이라는 것은 확실합니다. 이렇게 해서 일단은 그 서귀포 지맥을 이어주는 그걸 했고요.